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다음 주에 폐장일까지만 거래가 되고 이제 1월 2일로 또 개장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연말 마무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일단 환율 변동성이 더 커져가면서 IMF 때보다 환율이 더 올라갔다라는 우려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가야 되는데 일단 춥습니다. 어떻게 시장 바라보시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년도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무구 선생님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차분하긴 너무 추워. 난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춥고 감기 걸리고 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증시의 압축본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하자 오늘은. 추워. 선생님 근데 우리 시장에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올해는 뭐 한파가 있을 거다 했는데 없잖아요. 근데 그 한파의 기운이 다 그냥 국내 증시로 몰려간 것 같아요. 이제 환율이 1,500원이 상단이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1,500원이 상단이 아닐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상단 1,450원이라고 그랬냐? 아, 1,500원. 아, 그것도 뚫린다? 음. 그거는 저 상황이 되면 그 미국, 대만, 중국이 군사적인 갈등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또 지금은 관세하고 경제적 얘기만 떠들잖아. 네네. 우리가 방송에 군함 떴다. 뭐 충돌 준비 중이다. 뭐 비행기 떴다. 뭐 이런 군사적인 상황이 나올 때가 뚫리겠지. 근데 선생님 트럼프가 될 때 환율을 찾아보니까 그때 1,100원대였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1,150원 갔다가 그 관세 얘기 나오니까 1,200원을 떴단 말이죠. 예전에. 일기 때. 근데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1,500원 상 가까워 왔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1,500원 가고 1,6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공포는 계속 있고 문제는 일단 우리 정치권이 안정이 돼야지. 오늘 환율도 뭐 지금 또 탄핵 뭐 이제 잠깐 4시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게 지금 4시인데 이제 곧 뭐 탄핵 절차 또 들어가서 그러면 한대행이 탄핵되셨어. 그러면 그 다음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총리 이제 총리 순으로 가거든. 또 그분도 탄핵되셨어. 그러면 교육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유인촌 된다고. 그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민주당 큰일 난다. 아니 탄핵하려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요번이 민주당도 마지막 카드일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환율 11시 30분에 우리가 선물 317.5 오늘은 바닥입니다 했던 자리가 환율이 1,487원.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 1,469원. 20원 빠졌어. 얼마나 개입을 했으면 이렇게 하루 만에 뭐 20원이 빠졌겠냐. 또 이게 또 불안한 거야. 그 오늘 요거 또 그 탄핵 리스크 되거나 또 주말에 또 불확성이 또 증폭돼 버리면 오늘 형성된 고점 또 뚫어버릴 거. 그러면 그 다음은 1,500원이지.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될수록 바스켓 매도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그나마 신기한 거는 오늘 이렇게 환율이 1,487원 찍었는데도 2,400 지지했다는 거. 그 2,400 한번 붕괴했었어요. 근데 11시 그때경에. 옛날 자리라면 2,350도 붕괴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오늘 딱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리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외에 몇천 개 종목은 다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환율 고점이 어딘지 확인이 돼야 돼. 나는 1월 말까지는 확인 안 된다고.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취임 그때 진짜 보편관세를 때리는지 그냥 말방구 그 뻥이었어 하고 타협을 보는지 그게 진짜 확실히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환율 변동성은 어쩔 수 없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정치 일정이나 좀 불확성이 제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채널이긴 한데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전국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불안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주재원으로 있는 외국인들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거나 본국에 요청을 했대요. 위험수당 달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 그치. 거지. 여기 있는 게. 근데 그 외국인들 눈에 보기는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뭐라 그럴까 그냥 치떨뿐이지 그 외국 사람 같이 이렇게 컨트리 리스크에 뭐 근데 그 불안을 크게는 안 느끼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이 더 안 그래도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가 1%대인데 더 빠꾸하지 않을까. 그건 빠꾸하겠지. 뭐. 그런 경제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요즘 뭐 소상공인 폐업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고 그거는 이번에 소비심리 지수는 계엄 그 고국면에서 계산한 카운팅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전번에 밥 먹으러 그 금요일 날 타임스퀘어 거기 시사 왔는데 사람들 텅 빈 거 보고 와 했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누가 지갑 열겠냐. 지갑 아니 환율 올라가는데 갖다 얘기해서 이번에 뭐 환율 올라가면 수출주 좋습니다. 그거 나는 잘못 분석하는 것 같아. 갖다 얘기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갖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우리나라 똥값이 돼 갖고 그 원자재 값이 얼마나 비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채사장도 악화될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가 환율 세지다. 매도하십시오라고 나는 오히려. 오히려 저희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여쭤봤었잖아요, 선생님. 현대차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뭐 환율로 인해서 수익이 더 많이 본다고 한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분석된 자료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싸게 사서 어떻게든 들여서 막 박리담회로 많이 밀었는데 이제 기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 오히려 그게 예전처럼 환율 올라갔다고 수출주한테 무조건 수익 꽂히고 이런 장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맞는 것 같고 오히려 현대차 그룹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 갖고 올 거 누른다.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올라가면 또 두개 패지 뭐. 그게 나는 오히려 더 팔로우더맨 거버넌스 게임으로 그게 더 정답인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그나마 다행히 20만 원 기약 9만 원에선 막았어. 네. 내년에도 4, 4분기 실적 나오면서 트럼프 정부가 시작할 때도 막나 보자고. 그때도. 그러니까 나는 현대차는 17, 8만 원, 기아는 7만 원까지 열어놓을래. 근데 선생님 그 최근에 그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 옛날에는 자율주행차 하면은 그걸 센서로 인식을 해서 하는 이쪽으로 테슬라도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그거를 하는 걸로 바꾼대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로봇 이쪽으로 해서 그쪽은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아니 키우겠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뭐 상장을 하고 이런. 근데 상장을 해서 미국에 잘 되면 완전 최고긴 하다. 환율이 지금 그치. 좋으니까. 근데 그 시기가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그것도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 갖고 한국에서 거버넌스 게임을 하려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연결된 종목을 찾을래야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현대 로템 정도 위치로는. 근데 전에 현대로템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분리해서 보자고 하셨잖아요. 분리해서 봤지 현대글로비스.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왔고 4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현대차 그룹을 딱 그냥 연봉이나 월봉으로 뒤져보면 그나마 지금 거버넌스 게임으로 위치가 좋은 게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이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아직도 안 건드리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쪼개고 합치고 할 건지 아직 헷갈려. 뭘 선택하실지는
트럼프 정부가 실적으로 취임해갖고 뭐 보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이 실제 어떻게 되는 거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스턴 다이비스 상장에 총력을 다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안에 이 부분을 먼저 풀라고 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 전체적인 주가는 아직도 바닥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15만 원대 현대 오토에버 때리는 게 잘했지. 네, 맞아요. 11만 원, 12만 원, 15만 원 상단, 11만 원 하단. 그 박스에서 놀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다 이런 거버넌스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다 박스. 현대 모비스도 모비스도. 전체적인 거버넌스 관련해서. 아니 선생님, 그래서 네. 환율이 아예 1,500원을 뚫어갖고 이제 오버슈팅 할 만큼 했어 할 때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난 그게 진바다일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버틸 수도 있고 그거는 그걸 6개월 봐. 1, 2개월도 아니에요. 4, 4분기 실적, 내년 1, 4분기 실적, 그러면 4월 말 5월이잖아. 그때쯤에 조기 대선이 결정되는지 늦어진 이게 뭐 벚꽃 대선인지 장미 대선인지 그러니까 벚꽃 대선은 4월, 장미 대선은 5, 6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그냥 늘어져 갖고 그냥 완전히 여름 8, 9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 외부적인 변수도 변수지만 국내 정치 상황도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승부 걸겠어? 제 친구가 그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바로 모두 이제 자금 집행될 거를 미리 다 하잖아요. 2024년 1월부터 해서 딱 했던 것들이 뭐 대형 건수도 있었는데 올스탑 했대요. 당연히 올 수 그래서 있어. 근데 우리 계엄해도 괜찮다고 얘기해보지 했는데 일단 본국에서 일단 정리되고 그때 상황 보지 그냥 올스톱이라고. 나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갖다 해서 불확실성이잖아. 그쵸,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불확실성은 모든 걸 스탑시키게 돼 있어. 확인하고 하자. 그 확인 예측 가능성인 상황이 빨리 내년 1, 4분기 안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우리는 정치적 카오스 불확실성이 완전히 세상을 휩쓸고 있으니까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경랑을 타고 가는 배야. 이게 뒤집힐지 잘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경랑 속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배멀미에. 배멀미면 다행이게 흔들려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어느 선을 깨면 그냥 무조건 끊어보고 다시 보고 이런 그 직관적 트레이딩 오죽하면 요새 끊어 하지마 트레이딩만 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난 계속 지속된다. 3월까지는. 그 수출주를 지금 상황에서 환율 수혜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일단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대형주는 매매를 주의하면서 좀 보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들어갔을 때 수익을 냈을 때 끊고 또 다시 보고, 이런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 좋겠다. 그거 갖다 해서 우리 저번에 오징어 게임 하기 전에 다 팔으라고 했잖아. 오징어 게임 이따 할게요, 선생님. 아니 이 변동성이 장난들이 아니야. 그럼 오징어 게임 먼저 할까요? 콘텐츠로 묶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우리가 수출 하면 또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오징어 게임 선생님 보셨어요? 나는 아직 오늘 볼래. 이게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다 치하고 봐도 외국 언론에서도 기대는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1편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했잖아. 안 봤다. 근데 오징어 게임이란 자체가 원, 투, 원을 능가하지는 못할 거다. 어떻게든 나오네. 오징어 게임 안에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급등을 했다. 그러면 팔고 봐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빅데이터 보고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하조가 쳐버리잖아. 시간회에서 바로 그리고 그걸 결정적인 게 그걸 또 했던 대주주가 팔고 나가잖아.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럼 걔네들이 더 갈 것 같으면 왜 팔아?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신호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작점까지 오면 다시 할래. 가령 덱스터 같은 거요? 7,000원에서 6,000원. 근데 덱스터도 제가 전에 선생님께서 오징어 게임 말씀하실 때 선생님 요즘 오징어 게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11월 말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오징어 얘기한다. 그러고 나서 덱스터가 움직였거든요. 그치. 그러고 나서 좀 출렁출렁하다가 또 개봉에 가까이 올 때가 그냥 두 번째 꼭지였어요. 11,000원 꼭지. 네. 그런데 오늘 7,000원이야. 오늘 7,000원. 엄청 많이 빠졌네 덱스터도. 그러니까 거의 원위치. 그러면 이제는 오징어 게임 지났죠. 덱스터는 또 다른 걸로 가. 그래서 좀 기간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그런데 6,000원, 7,000원에서 하면 또 다시 이제 이제 하얼빈을 1,000만 관객 도착했어. 그럼 또 하얼빈 엮어서 또 팔아먹을 수 있잖아. 하얼빈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덱스터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 오, 그 CG가 덱스터. 그러면 6,000원, 7,000원에서 하얼빈 1,000만 관객 와 할 때 또 팔자고. 대신 요번 고점 못 가. 왜냐면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이고 이건 국내니까. 그러니까 9,000원 오면 또 때려버릴래. 그런 걸 이용하는 게임들이 어떻겠나. 그럼 선생님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건 어때요? 그거는 안 할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것도 아직 하종가 한 번 더 치면 오늘도 끔찍하게 빠졌지만 여기서도 하종가 한 번 더 치면 그러니까 금년도 8, 9월 달 수준의 가격 거기에 오면 할래. 선생님 그러면 SBS는요? 왜냐면 이제 SBS가 지난주에 오른 게 넷플릭스하고 콘텐츠 제휴를 해서 SBS 방영되는 거를 넷플릭스 통해 전 세계 송출을 하겠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SBS는 이런 뭐 넷플릭스에도 연결이 되지만 국내적인 그 정치 전국 불확실성 속에서 언론주로 또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SBS 같은 경우는 조금 콘텐츠주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그렇게 봐야지. 다른 거 하면. 근데 SBS 봐봐. 이거는 태영건설하고 엮어서 볼래. 언론주가 아니라 태영건설이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살아남나. 그러면 시작이 15,000원이야.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대단하지. 28,000원까지 갔어. 15,000원, 28,000원. 그럼 13,000원이잖아. 그러면 121선 6개월 평균값이 어딨나 볼래. 응? 6개월 평균값이 16,000원에 있어. 그러면 오늘 빠져서 21,000원인데 그러면 얘는 오른 거에 반에서 지지하는지 120선까지 뺐다 가는지를 한 달간 볼래. 지금 16,000원인데 121선이 12,000원이라고. 120선이 16,000원. 네. 지금 주가는 21,000원. 21,000원. 고점에서 7,000원 빠졌어. 그러면 2만 원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여기서도 하종가 한 번을 더 쳤다가 하종가 한 번 더 치면 들어갈래. 그게 이제 가격 메리트. 그러면 이제 얘만 보는 게 아니야. IMBC를 봐야지. IMBC. 근데 SBS 방금 태영건설 연결고리로 보면은 건설주 보자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또 아니야, IMBC를 봐요. 이게 정치적 해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신세계 INC하고 이마트 같이 엮어서 중국 계좌분 이런 걸 엮어서 보듯이. 근데 방금 SBS 제가 여쭤봤을 때는 태영건설하고 같이 엮어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정치적인 흐름은 아니잖아요. 태영건설은. 현 정권이 건설주를 살리는 움직임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금리 인하 할 거냐.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저축은행 들어서 더 리스크를 확산시킬 거냐. 그러면 SBS가 또 어떻게 되겠어? 그게 하겠지. 아니야. SBS가 연결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네요? SBS는 태양건설 더 망가지면 매각 일등 깎으로 또 올라가. 그런데 매각 가치가 높아지니까. 근데 같이 또 연결돼서 죽는 코스가 되면 이거는 하조가 한 번 더 쳐. 그러니까 태양건설 엮어서 보자면 태양건설이 안 빠져야지. 오르는 걸 기대 안 해. 투매가 안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에 엮인 뭐 부동산 뭐 이런 뭐 지식형 산업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IMBC도 지금 2,000원대에서 시작해갖고 5,000원대 갔다가 지금 3,000원 초입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IMBC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벚꽃 대선 이러면 가. 그런데 계속 탄핵 환율 높아가고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아직 못 가.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니까 2,500원에서 3,000원대는 IMBC 한번 사볼래. 2,500원에 3,000원대. 그리고 SBS도 16,000원 오면 사볼래. 근데 2만원대에서는 안 할래. 2만원대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할 것도 너무 많아. 사모펀드 물린 것 중에 지금 최근에 사면 갖고 땡기는데 그거 다들 물린 거 빠져나오기 머니 게임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다닐래. 선생님 그러면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확인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거는 뭐 이정재 관련주 뭐 이런 것들보다 덱스터 그리고 SBS로 추릴 수 있는데 콘텐츠 하면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 들어오는 한류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YG 엔터, 뭐 하이브 이런 엔터주들은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공연 안 하고 바깥에서 하면은 돈을 더 벌어오는 거니까. 근데 엔터도 요번에 한 게임 다 했어. 근데 또 할 수는 없어요? 지금 2025년도에 상반기보다는 그냥 3월달 지나서 좀 볼래. 그리고 지금 전국 불안하잖아.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이런 상황에 가서 공연을 하냐 막 이런 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서로 홍위병 전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들 뭐 외국 비자 못 받게끔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그 패밀리들이 가서 노래 무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권 에너지에 휩쓸려 갖고 이번에 연예인도 누구 편에 섰다 해갖고 이게 완전히 그 주홍 글씨 같이 또 서로 때리고 하고 이것도 없어져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없어져 안 없어져? 더 확산되면 잘못하면 더 확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는 네. 엔터는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하고 막 즐겁게 하고 뭐든 맞아, 뭐 이렇게 맞아. 노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나아. 오히려 요새 양자 컴퓨터이니 비트코인이니 오히려 도망가고 갈등 구조에서 상관없이 움직이는 테마주만 되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아. 엔터가 되려면 좀 다들 사이즈가 큰 것들 그러면 ETF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YG 엔터, JYP, 그 다음에 하이브 이런 등등등등인데 다들 지금 여기도 진흙탕 싸움이 너무 지금 전개돼 있어서 요거를 나는 카카오 타이밍 갖고 볼래. 카카오 엔터 상장. 그리고 요번에 카카오도 IMBC 같이 민주당 그래서 요번에 급등 때 다 팔고 나오라고 그랬고 내가 상승폭의 반이 37,8천원입니다. 그거에서 어떻게 저 37,8천원 왔어. 그러면 카카오가 SBS 같이 네.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몰라. 근데 여기서도 20-30%더 빠져. 딱 120선까지 왔어. 상승폭이 딱 반. 근데 여기서 지지하고 가면 좋은데 다시 원위치하면 어떻게? 34,000원. 그럼 이게 3개월, 4개월 시간을 끌어버려. 응?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야? 장미 대선 이후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카카오를 갖고 이게 하반기는 반드시 해. 상장을요? 아니, 게임을 할 것 같아. 하반기에는 지금 가격도 좋아. 그런데 상반기는 아직까지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 게임즈 매각 가능성이 등장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른 거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를 시작할지 여기서 한 번 더 뺐다 갈지는 이거를 만약에 전략 세우는 전략팀이 있다고 쳐 자신은 없다고. 돈 더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망가진 다음에 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리고, 받아 다닐 수 있다. 3만 한 4, 5천 원 오면 매력이 있는데 3만 8천 원에서는 뭐 이런 분들은 괜찮아. 내가 총량의 반만 집어넣고 3만 7천 원 대드 잡고 단타 트레이딩 그리고 지정 고점보다는 뭐 한 10%에서 15%만 올라도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A, B, C가 쌍바닥인지 이렇게 수렴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데 3개월. 그러니까 금년을 주도했던 종목도 지금 조정하는데 다시 순환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는 이 하늘이 뚫려야 안정돼야 돼. 정치권이 안정돼야 돼. 환율이 확인이 돼야 돼. 이 모든 게 내년 3월까지는 안 돼.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트럼프가 이 공격 앞으로 해갖고 이 부분이 대만까지 흔들까봐. 이게 점핑한 건데 중국 때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냐? 남중국해 갈등 구조 일으키고 대만 때려버리는 겁니다. 대만. 그럼 트럼프는 대만 때려 좋아 이럴 수도 있다고. 왜 그런지 알아? TSMC 인적 자원을 다 미국으로 흡수하고 유명하니까 일로 와. 그렇게 만드는 걸 메이드 반도체 만드는 시나리오로 그쪽 싱크탱크가 대만이 난 궁극적으로는 홍콩화 된다고 봐. 요새 사라진 홍콩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이 홍콩이 완전히 그 중국에 흡수되면서 뭐라 그럴까 옛날의 홍콩이 아니거든. 다음 타자는 대만이라고. 근데 대만을 중국은 자기네들의 하나의 그 성으로 알지 2030년까지 대만 분들 들으면 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 싸움이 트럼프 2기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 네. 대만이 이렇게 있어. 미국이 선을 어떻게 보호선을 어떻게 하나. 우리 이게 지금 대만이에요? 여기가 대만이야. 옛날 그 6.25 터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 빼고 일본을 보호하는 선까지 H 무슨 라인 해갖고 그때 나쁜 마음 먹고 전쟁 터진 거 아니야. 대만을 이렇게 보호해서 여기는 준동맹 체제지 동맹 체계가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준동맹도 없어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 군사적 보호 라인을 이렇게 대만을 제외하고 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나는 또 이 상황이 한번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국방부 차관이 콜비라는 분이 됐어요. 콜비. 이분의 2021년도 책에 거부 전략이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부 전략이라는 책을 구해서 꼭 읽어 보세요.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우린 동북아시아를 담당합니다. 이분의 그 간단하게 해서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은 방어선이야. 누구를 위한? 일본을 위한.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대만을 갖고 흔들어 버려.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항 전략을 쓸 거고 이 대항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면 그 게임 이론을 공부하시면 돼. 내가 강경하게 나가. 나는 강경하게 나갈 수 있어. 그럼 다 다치겠지. 강경하게 나가는데 대응 안 하고 무시 전략으로 갈 수 있어. 그럼 공격하는 사람 열받지. 그러려고 그러면 최대 뭔가 또 다른 또 계속 공격하거나 뭔가 움직이게끔 만들겠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나리오별로 나와갖고 어떤 균형을 잡나. 이걸 내시 균형이라고 그래. 좀 오늘은 좀 학문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어렵지 않아.
우리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판 싸우잖아. 네. 이게 내시 균형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에너지가 7, 80%, 국민의힘은 20, 30%잖아. 네. 그런데 세상은 민주당 힘대로 안 가잖아. 이게 2대 8, 3대 7로 이 조그만 에너지는 결속되게 돼 있어. 그리고 7, 80%는 반대 전략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돼 있어. 이 안에서도 그리고 분열 전략을 막 만들어. 그러면 이게 어떤 균형으로 가? 7, 80%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전국 현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미중 간의 싸움으로 보면 미국이 강경하게 계속해서 대만을 들어 그러면 중국의 또 대안 전략에 니네들 가만 안 둬도 하면서 중국에 있는 미국 그 현지화된 공장을 폐쇄시켜 버리는 전략 가봐.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애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지금 8, 90%가 중국 생산 폭스콘 시장이거든. 이게 때려. 거기까지는 지금은 안 건들겠지가 지금 일반적 시기야. 그런데 건드려버리면. 그럼 한 방에 그냥 갑자기 잘 가다가 한 방에 2, 30% 퉁 빠지는 세상이 온단 말이야. 미국도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오히려 중소형주들 내지는 새로운 쪽에서 찾아낼 때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양자 컴퓨터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자원 개발. 그 로봇 저기 간대잖아요. 가서 가져온 데잖아요. 화성 가가지고. 화성은 못 가. 화성 못 가. 달. 달은 갈 수 있어. 화성은 지금 기술로 못 가. 우리 전에 얘기했죠. 가는데 몇 년, 또 기다리는데 몇 년.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되고 달나라는 시도를 할 것 같아. 그러면 달나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다음에 요새 뉴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얘기를 자꾸 해. 오, 맞아요. 그거 왜 얘기하는지 아냐? 자원. 거기에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로. 북극 항로. 그래서 트럼프 생각은 다음 죽일 게 중동이야. 사우디.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래. 네네. 그래서 셰일가스를 큰 그 수송 그 LNG 수송선이 배를 타고 저기 돌아갔고 그 말라케 수에즈나 이렇게 가지 않고 북극 항로로 거기에 거점이 그린란드.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행동대장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산시키는지 계속 보자고. 그래서 누굴 죽이나? 사우디를 죽여버리는 거야. 사우디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 유가를 여기서 10불 깨버리면 죽는 거야. 사우디는. 그러면 사우디는 어떻게 되나? 종교적이나 그 갈등 구조에 있는 이란하고 손잡을 수도 있다고.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0 시대는 예상을 뭐라 그럴까 미리 시나리오는 짜지만 실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균형점으로 갈 것 같아. 나라별로 다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어디는 관세를 왕창 때리고 어디는 봐주고 네. 뭐 이런 차별화 전략, 차등화 전략이 뭐랄까 트럼프 싱크탱크의 기본 마인드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이제 내년 1월 말부터 아니야. 그거의 우선순위나 어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다 시가상위 종목들에 연동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시가상위 종목들은 또 이제는 중국하고 경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도 이 샌드위치 쪽에 또 중국하고 또 경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데 환율 불확실성, 그 다음에 중국하고 대판 싸워야 돼. 이게 자동차, 반도체, 철강, 심지어 조선 이런 것도 다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년간 고난의 시대를 이게 잘못하면 10년간은 일본같이 잃어버린 20년은 아니지만 10년을 잃어버리냐 아니면 3년 안에 뭔가 길을 찾냐 이게
갈림길이 나는 내년 상반기 같아. 그럼 선생님 대만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들 것으로 우려되는 중동의 불확실성 이런 데 사운데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 틈에서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방위 산업 쪽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드는데. 방위 산업은 예. 지금 오히려 그 물류하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지. 배를 실어야 돼. 배를 실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원 개발 연결된 그래서 내가 LS 마린 솔루션을 가장 강력하게 미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오션을 가장 강력하게 미는 거고 그리고 이 전략이 나는 트럼프 2.0 시대의 그 뭐랄까 그 선도 전략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하나 오션 같은 거는 월봉으로 좀 보시길 바래. 무조건 5만 원 넘어. 하나오션 최근에 좀 올랐다가 지금 팔으라고 그랬잖아. 이게 톱니바퀴형으로 간다니까. 왜냐면 위가 아직 바닥이 다시 2350인지 2250인지 검증할 때 이거 간 것도 같이 두들겨 맞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속도 조절을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돼. 그럼 선생님 하나오션 팔았다 샀다를 하는 거는 가만히 계실 분들은 계셔도 되는데 이제 그 변동이 워낙 크니까 수익이 날 때 그때 챙기면서 일부 물량을 가지고 하자는 나는 거잖아요. 50%는 팔았다 샀다 하세요. 왜냐면 지금 전국 불확실성이 어느 레벨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게 또 기간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갖다 예를 들어서 팔았다 샀다를 가만히 있는 것보다 대여섯 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팔아놓고 다시 사는데 그 변동성을 예측 불가능성이야. 팔았다 다시 샀는데 그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10% 변동이냐 다시 20% 변동이냐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 그나마 변동을 줄 때 10%라도 늘리고 20%라도 늘릴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하나오션 팔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에서 비율 매도하셨나요? 3만 7, 8천 원대에서 팔으라고 그랬거든 전략을. 그러면 10%를 빼. 그럼 3만 5천 원 정도? 3만 4, 5천 원. 20% 빼. 그럼 3만 2, 3천 원. 거기 둘 중에 하나에서 살래. 나눠서. 나눠서. 나눠서 하고 그걸 확인하는데 여기도 3개월 정도. 지난주에 하나오션 얘기하면서 HMM 이런 것도 지금 매수 괜찮다라고. 그치. 그거는 하셨잖아요. 이제 물류 갈등이 나올 때. 물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봉쇄 전략이 나올 때. 그거는 이제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냐면 남중국해 군함이 대처버리는 거야. 아까 대만 연결고리로. 그럴 때는 이제 물류가 막히고 뭐 그냥 그러면 발틱 운임지수 올라가고 이런 거에서 네. 그러한 수송 관련된 그 배를 선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때 움직였지. 그거는 물류가 막 갈등 구조 나올 때.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고. 3월 정도 전후에서. 약간 시차가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HMM. 오히려 지금 조선 기자재에서 못 간 거라든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우주항공이나 데이터 센터나 지금 양자 컴퓨터 테마가 제일 세. 선생님 오늘 장 안 좋은데도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터에 우리가 찍어드렸던 선도주도 지금 KCS 상한가. 대신 엑스게이트는 아직 좀 못 가. 근데 우리는 또 솔리드 후발주 했는데 솔리드도. 7,000원까지 급등했잖아. 여기서 후발주 찾는 게 나아. 막 뭐 코이버나 뭐 이런 거 올라간 거 이런 거 말고요. ICTK 뭐 이런 거 말고.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우리로 찍어드렸고 솔리드는 팔아드렸고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가 8,000원 정도 오면 매력 있는데 지금 가격대는 참 너무 고가야. 122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여기서 한 20-30%만 빠지면 매력 있는데 그럴 때 할래. 여기서 갑자기 20-30% 통 빠지는 날 그럴 때 그냥 오히려 엑스게이트는 그때나 살래. 알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까지 예를 이렇게 뻗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가 대표 수출주 하면 반도체도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에 보면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은